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경제 기사들 오늘 관세가 지금 제일 폭풍 전야니까요. 이 관세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시행되면 또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는지 그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테슬라 반토막 내 탓이다. 그래도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고요. 또 제가 좀 궁금을 했던 한국 클라우드 시장 AI 타고 급성장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4월도 쉽지 않은 증시 1분기 실적 시전 역할은 이라고 돼 있어서 쭉 훑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 하기에 앞서서 저도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산불이 번지자 여기 보시면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 님이 돼 있고요. 다수의 생명을 살린 공로로 법무부에서 장기 거주 F2 비자 자격을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신 것도 보고 쭉 이렇게 했더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군 축산면 경정삼리 해안마을에서 주민들을 구조하셨다고 돼 있는데 막 할머니 업고 막 뛰고 한 7명을 구조하셨는데 나중에 여기 뒤에 그 마을 보면요 다 타버렸어요. 야, 구조 안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할 정도로 다 타버렸는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느냐 했더니 나도 고향에 부모님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마을 주민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잘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제가 가치관이 좀 오염될 수 있다고 제 투자의 본질 책에 써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 재테크 스승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거든요. 유학 갔다 와서 신한투신의 펀드 매니저로 입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형님은 BNP 파리바에서 외환 딜러였거든요. 재테크는 저는 그 형님이 정말 이제 잘 하셨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선물 옵션, 이 선물 옵션 주변에 보면 다 나중에 선물 옵션 하다가 이 사라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살아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선물 옵션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절대 이 돈을 다루는 직업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쟁이가 된다는 거죠. 욕심쟁이가 된다고 하면서 우리 업계에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매일같이 이 주식을 여기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여기서 투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다 이 경제적 자유라는 이 미명 아래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게 돈을 버는 게 잘못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당연히 불편하지 않게 벌긴 해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돈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돈을 벌었건 못 벌었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마을에서 친절하게 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절하게 해주셨고 또 늘 친절하게 해주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7명이나 구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돈이 될까? 아니면 그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기 수기안토가 나한테 돈이 될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친절하게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일하는데 참 아들 같고 손자 같고, 그래서 아마 잘해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인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 업보를 쌓으면 그게 다 나한테나 또는 나의 자식대에 그 업보가 돌아오게 돼 있고, 제가 이 불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전무님 불교 아니셨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불교 얘기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 종교라든지 다른 사람이 믿는 거에 대한 제가 좀 존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제 좀 배타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배타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요즘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역 감정 막 야기시키듯이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치 쪽에 대한 어떤 신념과 이념을 가지신 그런 분들의 활동에 제가 조금 동조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정치는 세잖아요, 세. 우리가 매수세, 매도세 하는 것처럼, 그게 김영삼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가? 정치는 세다, 그죠? 그게 본질이거든요. 나의 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막 저쪽은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막 싸우고, 그죠? 참 저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그럴 것까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또 자꾸만 옆으로 새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해관계를 떠나서 친절해야 된다. be nice.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되게 나이스하고, 나의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할머니들이 여기 인터뷰 들어보면 할매라고 합니다. 할매. 경상도 사투리로 할매, 할배 이러니까 할매들 구하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폭삭 속가수다 제가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드는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던데, 좀 기사에서도 뭐 마녀 사냥하듯이 막 그런 기사보다도 이렇게 좀 따뜻한 기사가 좀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우리 친절하시기를 바라면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기사인데, 트럼프 관세 분석하니 미국이 최대 피해, 한국 반사 이익 볼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관세 인상에 대한 행정명령 한 거, 2월 13일에 한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잇따라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실제 관세 부과 시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1120조 원 이상 증발하고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1120조가 증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산 대체 수요로 인해서 GDP 증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의 모든 국가를 겨냥한 상호관세, 대중국 추가관세 20%, 자동차 관세 25%가 예정대로 부과됐을 경우를 가정했네요. 이 보고서 좋네요. 최악의 경우 이거 얘기한 대로 다 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자, 일본 무역진흥기구 소속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서 2027년 전 세계 GDP가 0.6% 줄어들 수 있다고 관측을 했는데, 국제통화기금이 추산한 2027년 세계 GDP인 127조 달러, 약 18경 6,728조 원의 연구소의 관측을 적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전 세계 GDP가 단순 계산으로 1,630억 달러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니케이가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27년 세계 GDP가 127조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 세계 GDP는 한 100조에서 110조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나라가 뭐 1.8조 달러, 1.7조 달러, 환율에 따라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1.6%, 1.7%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죠? 미국의 GDP가 한 28조 달러, 29조 달러,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한 3억 5천만 명? 최근에 좀 늘었더라고요. 계속 미국 인구는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80억 인구에서 뭐 4억 명 되면 5%인데, 인구는 한 4%인데 전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27%, 뭐 이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구소는 2027년 미국의 GDP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없는 상황과 비교해서 2.5% 감소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최대 피해국으로는 미국을 꼽았고요. 미국 재건을 위한 정책이 부메랑이 된다는 데 대해서 니케이는 트럼프의 관세로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 수입 가격이 상승해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최대치로 부과될 경우 미국 평균 관세율이 최대 28%포인트 상승해서 미국 GDP가 4%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약 1조 달러, 1471조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네요. 미국의 GDP가 4% 줄어드니까, 네. 자, 27년 세계 GDP에 트럼프 관세에 영향해가지고 전 세계는 0.6% 감소, 미국 2.5, 중국이 0.9, 캐나다 0.6, 한국, 멕시코는 잠깐만요. 캐나다부터는 증가네요. 증가. 캐나다 0.6, 한국, 멕시코 0.5, 일본 0.2.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된다, 그죠? 크리스탈 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도 트럼프의 관세의 위협 불확실성이 세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는 코로나 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여러 국가가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추가적인 경제 정책을 흡수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 빨리 명확해질수록 경제에 좋다. 명확해질수록. 그리고 관세 위협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27년 중국의 GDP도 0.9%,
줄어들 것이라고 봤지만 한국과 일본은 0.5, 0.2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상호관세는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고요. 또 미국의 관세로 가격이 오른 중국산 대신 한국, 일본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늘어서 GDP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한미 FTA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호관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니, 니네는 25%, 미국산이 유럽에 들어갈 때 25% 관세 물게 하고 유럽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2%.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니네가 25% 때리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25% 하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세 때릴 게 없고 단지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협상하면서 쌀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좀 높게 하는 게 있죠. 밑에 바로 나오네 보니까. 니케이는 일본에는 쌀처럼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예품 물품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세를 관세율로 계산해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일본 제품 판매 증가로 인한 GDP 증가와 같은 영향이 실현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고 했고요. 실제로 미국은 일본이 쌀 수입에 7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해외 빅테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평가하고 쌀, 밀, 돼지고기 관련 비관세 장벽과 운송, 금융, 서비스 장벽 등을 비판했고요. 아울러 가죽 제품 등에 대한 일본의 수입 관세가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FTA 협상할 때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거는 관세 없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하면 좋고 반면에 이 규모의 경제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식량을 어느 정도는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만은 좀 양보해 줘라 하면서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똑같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보는 제품이 있고 피해를 보는 제품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좀 많죠. 자, 그 다음 기사에는 자, 여기가 뜬다. 돈 벌자. 한국인들 4,400억 줍줍 뭐 담았나 봤더니 중국 주식 얘기다. 그죠? 자,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고 때로는 의존하는 관계가 수십 세기 이어져 왔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중국 시장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G2 국가로 성장한 기회에 있다. 중국에서 챙겨봐야 할 기업과 이슈를 머니투데이가 찾아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런 짜오짜오 차이나라는 식으로 해서 연재를 하고 있군요. 국내 투자자가 홍콩의 기술주 랠리에 올라탔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인 M7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중국판 기술주 모임인 이 트리픽,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트리픽 10을 담았는데 T10 홍콩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국 주식 펀드 설정 영역도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 국내 투자의 투자 자금은 대거 홍콩으로 이동했고요. 국내 투자자는 지난달 홍콩 주식을 2억 9,981만여 달러, 약 4,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네요. 지난달에만.
많이 했네요. 올해 홍콩 주식 누적 순매수액은 6,953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순매도액 6,700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내 펀드를 통한 투자도 크게 늘었는데 국내 중국 주식 펀드 설정액이 1월 2일 날 7조 8천억 원이었는데 2월 3일에는 7조 6,600억으로 떨어졌으나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8조가 됐네요. 8조. 두 달 만에 3,400억이 늘어난 셈인데 국내 매수세는 홍콩 주식에서도 기술주에 몰렸고요. 올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홍콩 주식은 샤오미. 우리 채슬리 모닝 브리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나요? 샤오미 우리 왕 박사가 되게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죠? 샤오미를 딱 보면서 뭐 미국에는 애플이고 중국에는 샤오미네. 근데 샤오미는 지금 자동차까지 하고 있고 애플은 이제 핸드폰하고 아이팟이랑 뭐 몇 개 맥북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아이워치도 있고 한다면 샤오미는 뭐 또 안 하는 게 없죠 보면. 샤오미가 1등이고 매수 규모가 한 3,500억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BID, 알리바바, 중신꺼지, SMIC, 그리고 베이징, 텐센트, 메이투안, 유비테크, 바이두 등이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인의 홍콩 주식 매수 상위 12종목은 3종목을 제외하고는 중국판 M7으로 불리는 이 트리픽 10이었다고 합니다. 트리픽 10은 중국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자 외신에서 만든 용어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10종목을 이끌는데 SMIC, 바이두, 찡동닷컴 그리고 BID, 메이투안, 텐센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정정영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긴 호흡으로 진입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을 견인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 강세를 지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추가 하락 리스크보다 개선 가속화 여지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말 보고서를 내고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 수준이 21년 초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최고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2월에도 AI의 채택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성장시킬 거라면서 중국 증시가 향후 12개월 동안 19%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25년 전망 자료에서 골드만삭스가 작년 연말에 그게 뭐 거의 11월 달 때 나왔던 그 자료 보면요. 2025년 투자 전략에 중국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위기 뭐 이럴 때 저희가 중국 주식에 작년 7월 8월부터 그렇게 투자를 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분위기였었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25년 중국 시장 오버웨이트를 하라. 그러면 아니 이때까지 지금 관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니 관세에 제일 피해를 보는 국가가 중국 아니야? 중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에 투자하라. 그 관세가 영향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내수 소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수 소비로 이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에 최대 수혜를 보는 기업이 바로 샤오미였던 거죠. 모건 스탠리도 지난달 말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말까지 홍콩 항생지수가 25,8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상향 조정했고요.
이날 지수 대비 10%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중국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내수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고, 신승웅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연초 이후 전개된 기술주 랠리가 일단락되면서 소비주와 민감주로 수급 이동이 관찰된다라고 하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기술주가 올해 차이나 플레이의 핵심임은 명확하지만 2분기 초반까지 내수주 비중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관 이게 없어야 됩니다. 계속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업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중국은 위험하다 막 그런 식으로 그죠 얘기를 약간은 좀 인지 편향적인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데, 제 주변의 주식 고수분들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귀가 얇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그리고 계속 들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가 좋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자기 주의가 막 얘기해 놓고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막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죠?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제가 그 듣는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도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말할 때 신나게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딴짓하고, 난 네 얘기에 관심 없다는 거죠. 들을 마음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보면 제가 주식 시장은 뭐라고 그랬죠?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고. 최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2년 동안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교만해 보이던 사람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사람이 막 사라사라 했던 주식이 결과가 어땠는지. 저는 그냥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는 그 말을 제가 한 이유가 30년 동안 거의 뭐 임상 결과입니다. 임상 결과. 주변에 너무나 그렇게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파멸됩니다. 파멸.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이 주는 메시지에 계속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반토막 냈다. 그래도 지금이 매수 기회.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도찌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저녁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주 대법관 선거운동 타운홀 행사에서 정부 효율부 활동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면서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직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정부 효율부 활동을 반대하면서 테슬라 매장과 차량 등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려는 것은 나와 테슬라에 엄청난 압박을 가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면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절반이 됐고 이것은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머스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주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 만에 479.86, 장중 기준으로는 488까지 갔죠. 올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28일 종가 263.55달러 기준으로
고점 대비 4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자동차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개인 자산 가치도 올해 들어서 1000억 달러 이상 줄었고요. 네.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의 연방기관 축소, 공무원 대량 해고 등 정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테슬라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29일 200개가 넘는 테슬라 매장에서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요. 200개 넘게면 좀 반대 시위가 꽤 컸었다, 그죠? 호주와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미국 외 지역의 테슬라 매장 200여 곳에서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머스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보수 성향 후보의 당선에 힘을 쏟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취재 모자 쓰고 나왔던 이 장면은 내가 어디서 봤나 좀 전에 궁금했었는데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였었네요. 선거 경합주로 분류되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시몰 후보가 뽑히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4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낙태와 선거구 조정 등 각종 제도가 공화당에 유리한 구조로 흐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위스콘신주에서 테슬라가 직판점 개설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머스크의 대법관 선거 참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겠네요. 직접 판매, 딜러망, 미국은 딜러망을 통해서 이제 팔다 보니까 이 자동차 직접 판매를 하면 딜러들 다 죽게 되니까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실 정치판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또 이래 보면 다 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죠? 네,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이 돼야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뭔가 불리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게 되고, 약간은 저는 이 자본주의가 국부론에도 나오지만, 그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분업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전체의 부가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비교 우위론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뭔가 이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정치는 그냥 약간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려면 남의 것을 좀 뺏어오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시장 규모 3조에서 7조, 한국 클라우드 AI 타고 급성장. 2023년 클라우드 시장 매출 7조 한 4천억, 전년비 26.6% 증가했고요. 2019년에는 3조 3천억, 4년 만에 120% 성장했군요. 기대보다 더 커진 시장, 생성 AI 등 본격화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3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7조 원 이상 규모로 커졌고요. 4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커진 건데, 시장 안팎에서도 기대 이상의 선전이라고 평가하고요. AI,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서 AI를 도입하려면 클라우드는 필수라는 인식이 커져서라는 분석인데, 지금까지 흐름이 유지된다면 올 하반기 진행될 조사에서 24년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간된 202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한 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2,389곳의 매출 합계가 7조 4천억으로
으로 전년 5조 8천억 대비는 26.6% 증가했고, 같은 해 전체 한국 GDP 성장률이 1.4%였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웃도는 규모고요. 코로나를 계기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일상화된 데다 생성형 AI의 확산이 클라우드 성장을 가속화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부문별로는 이 서비스형 인프라 부문 매출이 3조 한 2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4%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문이 같은 기간 한 21% 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및 서비스형 플랫폼 매출이 또 전년 대비해서 73.5, 18.7% 증가했네요. 전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를 돕는 이 관리 서비스 CMS 부문의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요 표를 보면 된다, 그죠? 그리고 관련 기업도 나오네요. 전체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문이 1642개로 거의 68.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IaaS가 18.3, 나머지가 6.6, 3.9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밑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구축 운영하는 on-premise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IT 자원에 접속해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IaaS나 개발 언어 및 미들웨어 등 플랫폼 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PaaS 등등이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자사의 IT 자원을 이전해서 최적의 방식으로 구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MS도 클라우드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매출이 7조 4천억인데 시장 조사 기관들의 추정치였던 6조 한 4,700억을 크게 웃돌았고요. 현 수준 대비 35% 정도의 성장률을 더 기록한다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10조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한 10조 될 거예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3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기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이 맞다면서 22년 11월에 챗GPT 출현 후에 23년부터 대부분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미 AI 흐름에 동성하면서 시장이 커진 것이라고 했고요. 시장 변폭이 커서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또다시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공공, 민간 모두 클라우드 도입률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낮다면서 수요 기업 기관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외부에 도입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를 운용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얘기다, 그죠? 여기서 어떤 회사가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 내용은 좀 없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4월도 쉽지 않은 증시 1Q 실적 시즌 역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서잖아요. 기대치가 좀 많이 그나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이슈가 지나고 나면 다시 어닝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기업 실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 1분기 이익 컨센서스 추이고요. 현재 컨센서스랑 일주 전, 한 달 전. 네, 이렇게 쭉 비교하기 좋게 되어 있네요. 반도체 어떤가요? 15조 600억 정도 했는데 15조 610억으로
소폭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건설조선 7조 5천억에서 8조 500억으로 늘어났고요. 인터넷 미디어 뭐 고만고만, 유통내수 소폭 축소, 자동차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전체 합계가 한 달 전에 35조인데 지금 35조 5,450억으로 한 5,100억 늘었네요. 한 달 전보다는. 자, 코스피가 2분기로 접어든 첫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지만 트럼프 정권의 관세 리스크,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상장사 100여 개의 1분기 영업 전망치를 좀 전에 35조 5,45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창미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은 전망치를 약 20%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최근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면서 올 1분기 이익 전망치는 저점 대비해서 한 5.3%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증시를 둘러싼 대내 부정적인 이슈가 향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 등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감안한 투자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는 시기란 지적도 했고요. 지난달 말 코스피가 2% 빠졌습니다. 3월 마지막에 이제 3%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계 관세 부과와 공매도 재개 등의 부정적인 이벤트가 영향을 줬고 미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부각된 것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부정적인 이슈에 따른 약세로 가격 매력도가 높아졌는데 코스피 포워드 PBR이 0.81배로 지난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했던 작년 연말 0.85배보다 낮다는 거죠. 작년 연말이 2399니까 2400이 0.85라고 봤을 때 포워드니까요. 이거는 1년 뒤면 지금 지수가 0.81로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 신한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는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실적 추정을 고려했을 때 언더슈팅된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대 이슈가 완화됐을 경우 상승 재료는 충분하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최근 실적 하향세가 둔화되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진리죠, 진리.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 업종별 이익 컨센서스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업종은 조선운송업 등인데 바닥을 통과해서 개선 추세가 보이는 업종으로는 화학, 반도체, IT, 바이오 등을 꼽을 수가 있고 조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운송,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상사 자본재 등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종은 외국인 순매수가 이미 확인되거나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고요. 이미 외국인은 실적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아까 여기도 적혀 있지만 탄핵 선고일 그러고 보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어떻게 누가 되느냐 그 전에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다가 대통령 딱 결정되고 나서부터 쭉 올라왔었잖아요.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은 물론 좀 다시 50 이하로 관세 영역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확정되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